작년이죠. 지난해 우리가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산 역사를 그걸 했는데 이렇게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기억에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이거 한번 더 재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사실에 확실하게 근거를 해서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걸 좀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지난번 이어서 그걸 깊이 있게 한번 우리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국사 편찬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KBS 이사장을 역임하신 이인호 서울대 명예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1910년대 이후 1948년 대한민국 건국까지 이 대한민국 건국사는 미국의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과 맞먹는 혁명이었고 또 성공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의미는 첫째가 뭐냐면 주권국가를 성립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왕조시대는 왕과 이제 그다음에 왕조시대 일제 우리 식민지 또 미군 하에 있다가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이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 왕조시대는 왕과 신하였고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었고 또 군정하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주권 가진 국민으로서 그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존하고 재산권을 보존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주권국가가 되는 거고 국민이 주인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된 것이 우리가 이 세계사의 역사에서 타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혁명이었다. 그럼 우리가 그 혁명의 주역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약간 35세에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살 위인 인도의 간디는 19살에 그가 30살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30세 변호사가 가서 해도 독립운동까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이제 아데나워는 이제 나이도 고령에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와 번가지만은 아데나워는 변호사를 해가지고 30대에 휠런 부시장에 할 정도의 그거였지 이승만 같이 저렇게 세계적인 안목과 지도를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국부 소문은 9살 위죠. 우리 이승만 9살 위인데 이분은 한의사를 했습니다. 한의사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나이 됐을 때는 아직 그렇게 입문하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택동은 소문 안에서 못된 소문 18살 때 신의 혁명에 가담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30대는 뭐냐 하면 겨우 공산당 부장이었어, 부장. 그리고 이제 이 박사하고 우리 맞먹을 쓰는 사람을 꼽을 순간은 우리가 이제 이완용, 손잡벌 되죠, 그분은. 손잡벌인데 그분은 약간 30세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벌써 35세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고국을 떠난 지 43년 만에 1948년 73세의 나이로 귀국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 묘자리를 살 70세 정도 되면 묘자리를 찾을 나이에 투쟁과 정치가 또 대기만성해서 90세를 일기로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일대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양녕대군의 16대손입니다. 양녕대군. 그리고 아버지랑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아들이 됐는데 6대 독자였습니다. 6대 독자. 그러니까 이주 당시에는 출세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되니까 이 박사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과거를 공부하게 하고 또 어머니 그게 외할아버지가 그 서당 선생님이었어요. 그 이 박사는 어머니한테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살 나이에 그 사서 3령 이런 게 그 하게 되고 또 서당에서는 뭘 해도 1등했습니다. 서당에서는 공부한 1등이었는데 과거를 7번이나 시험을 봤는데 7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지만 워낙 부패해가지고 그냥 역관적으로 그냥 그러고 뭐 몇만 명 응시하는데 너댓 명씩 뽑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특이한 사항은 이승만의 멘토가 서재필이죠. 서재필. 우리가 잘 아는 박영함이 갑신혁명을 일으켰다가 미국을 망명했는데 서재필은 이승만보다 12살 많는데 18살에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84년 갑신혁명에 미국 망명해가지고 11년 있다가 와서 배제학당으로 오는데 그때 1885년이죠. 그러니까 이 박사가 배제학당에 들어갔을 때 서재필을 멘토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아주 천재적인 자질이 있는 데다가 또 탁월한 멘토를 만나는 거죠. 이 박사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은 처음에 배제학당 갈 때는 영어 공부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선교사 그 제중원의 선교사 화이팅 영어 선생을 합니다. 영어 선생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대금이 한 20달러를 받았어요. 20달러를. 그렇고 입학한 6개월 만에 아예 영어 선생이 된 겁니다. 다음에 그 입학한 학생들 가르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박사가 세계적인 천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이제 서재필을 만나가지고 서재필이 그때 뭡니까 만민 운동 그걸 할 때 아주 그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웅병가로서. 그래가지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게 됐죠. 그 이제 이 박사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그 해방 전후사에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그 8.15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그 38선이 나누어졌을 때 벌써 그 8월 15일 날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소련은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8월 6일 날 오키나와에 떨어지고 7일 날 나가사키 떨어지니까 8월 8일에 소련이 일본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면 그 당시에 불가침 조약이 되어 있는데 선전포고를 하고 15일 해방까지 6일 동안 6일 전쟁해도 그러니까 뭐 병사가 죽는 것도 없이 아주 무혈입증을 한 거죠. 물빔듯이 내려가지고 북한까지 다 돌아보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이제 삿발선을 끊게 돼서 38우가 나눠지게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벌써 스탈린은 그 점령군 사령관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9월달에 소련을 북한을 소비했다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하디가 이제 들어오는데 미군은 한국 실정을 모르니까 한국 사람의 대일 감정을 모르니까 아예 일제 식민 그 사람들은 전부 경찰권도 거기 주고 관료를 다시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 자랑하는 게 지금 뭐 해방군이었다 이렇게 되고 남한 쪽은 미군들이 뭐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걸 아주 뭐라 그러나 좀 과학적으로 나온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남북이 대립되는데 벌써 북한은 뭡니까? 46년 2월 달에 임시위원회를 조성합니다. 임시위원회. 그리고 6월 달에 벌써 토지개혁을 한 얼마나 만 20일만 하는 건데 20일. 그때 우리 한국에서 미군대 아무것도 뭐 엄두도 못 낼 때 벌써 1년도 안 돼서 토지개혁 다 하고 11월 달에는 그 다음에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김일성이가 의장이 그 전에는 평양 위원장이 조만식이었어요. 조만식이 평양 위원장인데 워낙 지명도가 있는데 그 미군부에서 소련 군부에서 조만식한테 3번이나 요청합니다. 협조를. 아예 그러니까 조만식은 끝까지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만식은 완전히 그
그때 뭐 고려 호텔이가 연금돼 가지고 우리 생산을 오게 됐고, 그 다음에 김일성은 바로 수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1년 만에 북한은 완전히 정치 체제를 국가를 한 거죠. 우리는 토지 개혁을 언제 냈냐? 1948년 국회가 개원된 해수리가 50년 5월달에 조봉암 그 농림부 장관이가 그때 우리가 비로소 토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북한은 벌써 점령하자마자 그 소련의 지령하에서 남침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 준비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엔 임시원단에서 한국에 남북 그 뭐 인구 비례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했는데 북한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서 발언하죠. 우리만이라도 여기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 선거를 하게 되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4월 3일 제주도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제주도 폭동은 남노당 그 400여 명이 무장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양민들 학살하고. 그래서 우리 뭡니까 그 2001년도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사탐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인민 유격대의 반란. 이거 헌법재판관 전원 합의, 구매 합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주사파들이 지금 온갖 농간을 부리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대에 이어가 뭐 있습니까? 여기 여순 반란 사건이 나왔죠.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거는 제주도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의 13년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상관 몇 명입니까? 이거? 상관들을 예를 들면 뭐 소대장이 중대장, 중대장이 대대장 23명을 그냥 상관을 그냥 군사 반란인 거예요. 이게 군사 반란이면서 이게 이제 10월 19일 날 그 전부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됐고 그 4.3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군이 그걸 경찰을 보내게 하는데 진압이 안 돼가 자그만 6년을 끌었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54년도에 그게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뭐 좌파들이 말하는 소위 4.3 사태니 여술 이거는 무장 폭동이고 군사 반란이에요. 군사 반란. 그래서 이제 6.25 남침을 하게 되죠. 잘 준비돼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습 남침을 하니까 당할 수가 없죠. 우리는 뭐 무기체도 없는 사회가. 그러니까 기습 남침에서 6월 25일부터 저기 다부동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다부동까지 가게 된 게 이제 9월 15일 이제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침에서부터 인천 상륙 작전까지 이제 9월 15일까지 여기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중요한 사항들이 두 가지가 있죠. 장진호 전투가 있죠. 장진호 전투는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된 거죠. 중공군. 그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 10월 15일 날 뭡니까? 그 메가드하고 메가드하고 트루먼이 퀘이크 섬에서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해서 둘 다 중공군은 개입 안 할 거라는 그런 예측하에 이제 아주 좋게 끝났어요. 좋게 끝났는데 중공군이 이제 개입하는데 얼마나 개입했느냐? 메가드는 기껏해 9만 이렇게 정도 했겠는데 자그마한지 130만 명이 개입한 겁니다. 그것도 국공내전을 통해 정예 훈련받은 정규군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쟁이 남북 전쟁이 아니었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으로 들어선 게 이제 9월 15일부터 우리가 중공군 개입을 10월 25일 날 잡습니다. 원래 개입은 19일 했는데 이 포기 딱 했다 25일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제 우리가
그걸 2기로 보면은 이제 전쟁 나고부터 그다음 1년간 밀고 땡기는 그게 이제 51년 7월 9일까지 7월 9일까지 밀고 땡기는 그 관계가 있고 이제 9일부터는 7월 9일부터 이제 휴전 때까지 4기는 이제 그 아주 뭡니까 그 휴전 회담을 하면서 유리한 걸 하니까 이제 고지를 뺏고 있는 뭐 백마고지 전투라든지 이렇게 피어있는 전 단장이 있는 한 그런 그게 가지고 결국 이제 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 이제 뭐 이 그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장진호 전투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장진호 전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미군 일개 해병대 2개 연대가 중국군 3개 사단을 물리친 겁니다. 이내 전술이 얼마나 이게 연대 몇 배 병력입니까 그래? 사단이 3개 연대인데 1개 연대가 2개 연대가 3개 사단을 물리친 아주 그거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명한 그 해병 사단장 이야기하죠. 구태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전진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그한 게 아니라 거기 남은 다른 병력까지 전부 철수시키고 또 하나 위대한 건 전사자들을 전부 챙기고 옵니다. 챙기지. 그리고 지난 2018년인가 북한에서 이제 미국의 전사자들을 송환했는데 그게 장진호 전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그냥 책임지는 그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본받아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장진호 전투가 있었고 또 다부동 전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메가드가 이제 사령관이 그 8군 사령관 워크에 이야기합니다. 메가드는 벌써 전쟁이 일어나자 3일 만에 서울에 와서 그때 자기 핵으로 보게 되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메가드의 구상이라는 것은 수도 핵심을 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적의 보급선을 잘라버리게 되고 거의 포위 선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메가드가 그걸 구상하니까 이제 합참에서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거기 조서 가만히 차가 심하고 이래서 확률 5,0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결국 메가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메가드가 워크 때 그거 합니다. 워크 지시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15일 그걸 딱 구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9월 중순까지만 버텨다오. 그래서 워크가 아주 그걸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죠. 우리 다부동 제일 영웅이 누굽니까? 우리가 주권 회복 기도회가 다부동 백선엽 장군이 소천 기념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분이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부동 전투에 죽은 워크하고 백선엽 장군인데 백선엽 장군은 나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생신 때 대한민국 유일하게 유해군 사령관 그 다음에 생신을 당해서 사령관들 와서 대통령의 자는 뭐 그것도 안 하는데 사령관 무릎 꿇고 가는 걸 우리가 참 보면서 아주 자괴감을 느꼈죠. 이런 게 대통령인지 국부통첩관자인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워커 스탠드는 다 양해요. 끝까지 지키라 이게 죽든지 그 하든지 이제 그 위대한 워크 장군은 2차 대전 2차 세계 대전 때 유명한 그 패턴 장군 밑에서 아주 맹장이죠 그분이. 거기 이제 아들이 대위로 참석합니다. 중대장입니다. 그래서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자기가 아들 부대에 가서 지금 훈장 단화조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12월 23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6일 날 리제이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죠. 리제이가 취임 리제이가 와 보니까 이 미국은 완전히 그냥 위축감에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전쟁 났다 하면은 아주 인해 전술로 다 해보니까 아주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리제이가 부대를 방문해 보니까 이게 뭐 전부 너무 사기가 없으니까 그 군단장에서부터 사단장까지 23명을 해임합니다. 해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해임하니까 미의회에서 청문회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강단에 강한 그 리제이였습니다. 그래서 2차 거기에서는 우리가
저 기습 남침해서 인천 상륙 작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장기로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다부동에서 잘 버텨내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이 참변한부터는 아주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 메가드는 겨우 9만 정도 와봐야 하겠는데 130만이 겠는데 우리가 그 전을 그 앞에 이제 10월 19일이 자기 1차 테러 20을 전환하게 되는데 10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 우리 그 메가드가 인천 상륙 때 성공하고 그 파죽 지세로 압록강까지 가니까 10월 10일 날 스탈린이 지령을 내립니다. 모든 그 전쟁을 준통하고 철수하라. 그리고 그 뭡니까 저 군인들은 그 노약자들은 소련 그걸로 하고 전부 소련으로 보내라고 소련으로 그거 하라고 지시를 해요. 스탈린이 전쟁을 아예 그렇게 상태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공산당들이 이제 뭐냐 발등에 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은 공산당 비밀회의에서 참전을 결정합니다. 참전 결정해서 이제 스탈린에 통보하니까 스탈린이 하루 만인 13일 날 취소를 하게 된 거죠. 그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반면에 이제 리즈웨이가 26일 부임했을 때 이제 파쪽 직세로 이제 계속 내려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저 북쪽으로 그렇게 막 밀고 올라가니까 이제 북한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휴전을 제외합니다. 휴전 제외를 휴전하는 게 불리할 때문에 하는 건데 휴전 제외가 미군이 택도 안 받아들이죠. 그냥 점령하고 끝나니까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겼나? 이제는 파쪽 직세로 내려오니까 이제 리즈웨이가 우리가 일사후퇴해가지고 저기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그때 무슨 전투가 일어났냐면은 2월 13일에서 5일 사이 51년 지평리 전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가까운 지평리 전투가 이게 또 왜 유명하냐? 미군 1개 연대가 중국군 3개 사단을 무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해 전술이 얼마나 그러니까 1개 연대하면 3개 사단이 9배, 10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리친 거예요, 이게. 전사에서 아주 6.25 전사에서 그 하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 지평리 전투, 또 장진호, 그만큼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거기 이제 지평리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평리 전투에 이어서 거기서 공개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한 게 8호 전투가 있는 겁니다. 8호 전투는 그 화천지방 거기에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부대 근무를 했는데 거기 뭐냐면 북한은 수력 발전이 있고 남한은 전기가 하나도 없어. 오래 화천 발전소가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거는 꼭 고수하라 그랬고 또 김일성이도 그걸 뺏기 위해서 중공군 3개 사단을 보냅니다. 3개 사단을 보내는데 우리 1개 사단이 그걸 다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쳤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지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문산하고 이래 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용문산 전투할 때 이길 때 이 적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포위 공격해가지고 선별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지형이 유리하니까 거기서 아주 배멸시켜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오랑캐를 대멸시켰다 가지고 이제 이 박사가 8호호 오랑캐를 묻혔다. 8호 해서 전 부대 1계급 특진했죠. 전번에 어디 시진핑강 와서 뭐 바로 이름 바꿔라 그랬다고 문재인한테 그랬는데 그 웃기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전사책에 보면은 아주 그 공산당 이거는 거짓의 영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이 그렇게 기술해 놓고 있어요. 완전히 완패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사를 보게 되면은 1차, 2차, 3차 해서 이제 밀고 땡기는 이런 그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51년 이제 2월 13일 그 8호 끝나고 이제 메가드는 항상 아주 메가드가 세계대 명단으로 유명했던 6.25 때 벌써 나이 70에 원수였습니다. 원수. 메가드 이거 얼마나 화려했나 하면 메가드 부관 마샬 있죠. 마샬. 우리 조지 마샬 하면 유럽 부흥 운동을 한 마샬 프렌 이반 국방장관이 메가드 부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리즈웨이 장군은
그 뭡니까 그 마샬 휘하에 있던 분이라 가서 난주 리지에는 승승장구하죠. 그 8군 사령관에서 메가드 후임으로 유엔군 사령관 되고 또 나토와 장성을 내다 나토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 이제 그런 상황 메가드 그 인맥이 네? 그렇게 그거 하니까 트루먼이 이제 메가드가 그거 합니다. 6.25 올라가가지고 김일성한테 너 한국 와라. 내가 한국 받으러 가겠다. 그리고 집행기 전투 끝났을 때 2월 15일 아예 팽덕회한테 한국 와라. 내가 한국 받으러 가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메가드가 트루먼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4월 11일 날 트루먼을 메가드를 해임하게 되죠. 해임. 메가드를 해임하게 되니까 그때 해임할 때 성명이 아주 메가드 성명이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유엔의 건의와 대통령의 건의로 메가드의 월권 회의를 위해서 해임한다 이렇게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드가 11일 날 해임되고 이제 귀국하게 되죠. 이제 19일 날 상하 합동해서 이제 고별 연설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잘 아는 게 우리가 말하는 노백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가 보이다. All the souls never die. That's the fade away. 이렇게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메가드가 이제 상승장군 제일 좋은 한 게 뭐냐면 in war. 전쟁에서는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우리가 substitute 하면 대체하다, 교체하다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겨야 된다. 그 메가드도 그렇고 리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제이도 일산한 1차 세계대전 때 리즈웨이는 공수 여단장을 했죠. 프랑스 전선에서 여단장에 아주 상승양군이었죠. 상승양군. 그 둘은 아주 의기투합해서 그걸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휴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휴전하게 되는 것도 이제 아주 복잡 미묘한 국제 관계 또 정치적인 관계가 다 함축되는 거죠. 이제 북한이나 중국은 이거 전쟁 가지고 다들 자기 성산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해 전술을 가지고는 활약을 당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중공 같은 거는 국공 내전으로 지금 나라가 피폐해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도 우리가 공습을 해가지고 심할 때는 100회씩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전 국토가 초토화돼 버렸으니까 이걸 휴전을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친구에서 모택동이가 두 번이나 찾아가서 이제 스탄이 허가를 받죠. 처음에 49년도 방문했던 스탄이 거절을 합니다. 왜? 미군이 참전하게 되면 안 되니까. 스탈린도 미국을 굉장히 무서워했죠. 49년 근데 49년 말쯤 스탈린도 이제 소련도 핵폭탄을 가지게 됩니다. 핵폭탄을. 그래서 이제 참전하게 되는데 스탈린은 끝까지 미국을 한국에 붙들어놔야 된다. 이게 한국 붙들어놔면 우리도 지금 미국이 세계 전략한다면 월남 전때도 그렇지만 양쪽에 전쟁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묶어놓은 식으로 여기 묶어놓으면 스탈린이 자기 마음대로 동구권을 요리할 수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하고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제발 휴전 좀 해달라는데 스탈린이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스탈린이 53년 3월 5일 급사하죠. 그러니까 휴전 이제 급진전 되니까 이제 휴전 회담을 하게 되는데 또 미국 측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젠하워가 자기가 당선되면은 휴전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말아서 급진전해가지고 53년 6월 8일이라면 양쪽 사임하고 끝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이스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미리 아이젠하워한테 사실을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보내줘서 고맙다. 고마운데
얕던 저 휴전은 안 된다는 식으로 고문을 보냈는데 그게 딱 도착할 하루 전에쯤 이제 여기서 아주 그걸 해버린 거예요. 저 방공포로 석방해버린 거죠. 미국은 뒤통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적을 다시 하나 만났다 이랬고 또 처칠 같은 수상은 이승만을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박사는 당당하게 6월 8일 날 석방하고 6월 9일 날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로서는 이걸 다 자유민들이 가면 죽는데 그걸 그냥 보고 볼 수 없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미 상임 방위조약도 맺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45년 8년 그 우리 건국사에 그게 오늘 또 우리 지금 현실에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그런 그 우리가 뭐 영어에도 말하죠. history repeat itself 뭐 그냥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 유사한 사실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 명칭 주권 아래 통일을 이루어야 이게 제대로 자유된 거예요. 요 우리 본문에서 만든 게 이때 프리덤입니다. 뭡니까? That Christ Jesus set us free. 예수님 우리를 저 자유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치는 종의 봉해를 매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또 우리 주권회복 기도에 또 큰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우리 역사에 이제 아주 중대한 우리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되고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에 다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뭐 언론 세계 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묘하게 보게 되면은 일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소련 중국으로 뭐 살림 가서 돌아 못하 이런 것 때문에는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저희들 이건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는데 그 가서 우리가 얼마나 냉대를 받았습니까? 스탈린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이 적성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 그게 있다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면 몇 시까지 기차에 오라 해가지고 짐도 가지 말고 가면 오고 그 10일의 벌판에다 그냥 내리니까 동사하고 죽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고 우수하니까 공부를 잘하고 이러면 또 스탈린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지도자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고려인이라는 우리 고려인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없으니까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볼 암게 없는 거죠. 또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도 뭐 지금 조선족이라 해가지고 냉대를 받고 있죠.